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가락시장에서 현역으로 그 가해 쪽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론에서는 요새 그 취직난이 심하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뭐 청년층들이 그 취직 때문에 많은 고생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의 여론 보도가 주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제가 현장에서 그 피부로 느끼는 점은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는 일자리는 많은 반면에 구직자의 어떤 비율은 상당히 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체 사회의 어떤 일자리 문제와 제가 몸담고 있는 가락시장은 이처럼 상당히 대비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짚어보고요. 이런 문제가 단순히 가락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그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과 맞닿는 지점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가락시장에 왜 그 사람들의 어떤 구직률이 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 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요새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다고 이렇게 여론에서 많이 때리고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죠. 가락시장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물량에 농수산물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먼지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굳이 수치를 재보지 않더라도 미세먼지에,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한 3시간 정도만 있으면은 휴지로 코를 이렇게 한번 쓱 닦잖아요. 이런 식으로 닦으면은 휴지에 시꺼먼 먼지 덩어리들이 묻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먼지가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작업 환경에서 공기의 오염 수준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안 좋은 근무 환경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정원 시설이 부재돼 있어요. 청가동에.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엄청난 극심한 더위에 처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겨울에는 엄청난 추위에 처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어떤 개인적인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겨울에 일하면서 뭐 소위 말해 까대기라고 하죠. 이쪽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짐 같은 거를 이렇게 옮기는 활동 같은 거를 까대기라고 하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밖에서 겨울에 쉴 때 막 까대기 같은 거 하다면은 저는 손이 이게 퉁퉁 부어요. 왜냐면 동상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냉난만 시설이 아예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작업 환경도 들 수 있지만은, 이런 작업 환경에 기반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가락시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 3D업이랑 거의 비슷한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밖에서 배달하시는 분을 보고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겠죠. 뭐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야, 앞으로 커서 저렇게 훌륭하게 까대기 하는 그 사람이 되렴. 내 나름의 생각은 직업의 기초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사회적 인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가락시장의 문제를 가지고 일자리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굳이 가락시장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EBS에서 그 유명한 채널이 있죠. 그 극한 직업이라는 방송을 보시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나오시는데 보면은 상당히 열악한 작업 환경과, 그리고 그 안전시설이 아예 미비한 그런 시설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는 젊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 나이 또래도 없으신 것 같고, 한 40대 초중반 그런 분들이 막내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원래 공장이나 어떤 그런 3D 쪽은 작업 환경이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는 선진국의 작업 환경과 제가 비교해서 봤을 때는
한국이 그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비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정부에서는 이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50조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고 여론에서 보도를 하곤 하는데요. 여당에서는 아니다, 한 40조밖에 안 썼다 라고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40조냐 50조냐 이런 문제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논점을 이탈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왜냐면은 40조든 50조든지 그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안 가져왔다는 사실만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4대강을 뭐 두세 번 해도 남을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40조, 50조 이상의 금액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번 정부의 그 집권 연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긍정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는 방향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냐 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정부에서 어떤 일자리 해결하고자 수조를 투입을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제가 좀 살펴보니까는 주로 좀 일시적인 지출이 많았고 공공행정 영역을 확대하면서 그 공공행정의 일자리를 만들어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더군요. 하지만 이런 거는 실질적인 대안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는 뭐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공공행정적인 측면에서 소위 말해 공무원을 증원을 한 거죠. 결국에는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실질적인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제사에 깎아 먹기거든요. 또한 어떤 뭐 창업 지원하는 어떤 의미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또한 했었는데 과연 이것도 생산적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그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제가 가락시장의 경우를 얘기했고 가락시장과 유사한 안 좋은 근무 여건에 있는 그 여타의 직종을 다 포함해서 말하자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라 사회적 인식, 어떤 특정 지역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락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많은 시도를 했었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현대화 사업이라고 공사가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1985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대로 그 시설을 운영을 한 것이죠. 물론 가락시장이 부분적으로는 가락몰이라는 형태로 지금 현대화 작업이 마치고 그쪽은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락시장에 근무하는 게 나아졌다 하면은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가락시장에 그 현대화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2018년까지 원래 완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미뤄졌어요. 2020 후반도겠죠. 그때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확답을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또 공사가 지연될 수가 있겠죠. 이게 왜 공사가 지연되냐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정치의 좀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는 특정 이념이나 어떤 감정에 매몰이 돼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그런 정치가 아니라 어떤 합리적 근거나 논증이 있을 때 서로의 어떤 원활한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미비되어 있어요. 가락시장에 왜 그 예산을 투자를 못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안 했냐면은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해봤자 정치인들이나 당사자들이 얻는 어떤 플러스 요인보다는 다른 그 돈을 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표를 줄 수 있는 그쪽에 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연됐다고 저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는 단지 가락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락시장 같이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곳에
거기서 그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자리 개선에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은 그 정치 실무 책임자들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제가 그 앞에서 말했다시면 투표를 했을 때 보면 실질적인 표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주거나 예를 들면 이것도 어떤 비슷한 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예전에 그 우리가 민주적으로 성숙되지 못했을 때, 뭐 60년대나 그때 보면 부정선거들이 많았을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물을 주면서 표를 얻는 행위의 어떤 21세기적인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치가 마비가 되고 특정 이념과 이익관계에만 근거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문제가 이런 그 하나의 적폐가 돼서 이런 50몇 조란 돈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긍정적인 효과를 못 본다라는 근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런 그 일자리 문제는 뭐 그 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단순히 숫자 노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진짜 삶에 직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부디 어떤 특정 정치 이념에 매몰되지 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면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서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옳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한 50 몇 조 정도 예산이면은 중소기업 열악한 환경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무 환경 개선해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상당히 그 새로운 어떤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유튜브도 그렇고 아니면 또 예능 쪽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락시장에 가지고 경매를 체험한다든지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어떤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 오늘은 좀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제가 이 주제를 다루고 싶었던 점은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은 진짜 삶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랑 그 어떤 정책이 집행되는 거는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찍은 이 영상을 어떤 관계자분들이 봤으면은 의견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같은 그냥 작은 자영업자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